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보내기도 참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서 사람 많은 곳 가기가 두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들을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분수대나 쇼핑센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 레지오넬라균에 노출이 되면요. 고열, 근육통, 그리고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이런 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균 무섭다고 피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요. 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설물 관리, 또 위생 가치, 각자 위치에서 좀 위생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확 현장으로 떠나볼 텐데요. 혹시 건강을 챙기려면 색을 먹어라 이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이죠. 네. 컬러 푸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 이 정도는 다 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눈 건강에 좋고요. 포도향 사촌쯤으로 불리는 과일인데 이쯤 되면은 많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10대 푸드 중에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바로 블루베리 만나러 갈 텐데요. 그 수확 현장 대구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 만족도 1위 문쇼핑 쇼호스트 문채영입니다. 눈이 좀 침침하시다, 젊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상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매진 임박이 뜨고 있는데요. 지금 고객님들의 주문 전화가 폭주라고 합니다. 바로 그 화제 속의 블루베리, 803 블루베리,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요즘 어째 눈이 좀 침침하고 동안이 간절한 그대? 신비의 보라색으로 여름 건강을 쇼라! 쨍쨍한 햇빛 머금고 여름을 유혹하는 보랏빛 보물 블루베리 맛보러 지금부터 출발! 깊어가는 계절의 향기를 따라간 곳은 대구의 명산 803. 산 좋고 물 맑은 해발 500m에 자리 잡은 블루베리 농원엔 오동통 탐스런 여름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와, 여기도 블루베리, 저기도 블루베리. 와, 이번에 정말 블루베리 풍년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블루베리 풍년인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블루베리는 이제 언제가 가장 만날 제철인가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이달 말까지, 7월 말까지 예, 그 시기가 블루베리 제일 이제 맛과 당도가 제일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와, 블루베리 또 가장 맛있을 때 먹어봐야 될 텐데 혹시 금액은 좀 얼마나 하나요? 예, 지금 아마 키로당이 지금 12,000원, 22,000원 정도. 예. 12,000원이면 좋을 텐데. 22,000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블루베리. 배수가 좋고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이 블루베리가 자라기에 804는 천혜의 환경인 셈이죠. 근데 여기 아무래도 산 높이도 좋고 공기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왠지 블루베리가 맛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여기는 해발 한 500m 가까이 됩니다. 올라올수록 청정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이 블루베리는 식지 않고 저희 블루베리는 그냥 먹습니다. 생과 바로 먹기 때문에 높은 곳을 선택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올라온 겁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의 숨은 노력은 계속됩니다. 화학 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블루베리. 올해부터는 유황농법을 시작해 맛과 당도가 한층 더 좋아졌답니다. 유황농법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첫째 알맹이가 튼튼하고 야무입니다. 야물고 빛깔이 선명하고 맛과 당도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지어왔던 거하고 특히 다른 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대로 물올라 비싼 몸값 자랑하는 블루베리. 그 귀하신 몸소 모시러 오늘의 일꾼 채영이 나섰는데요. 아버지, 저 많이 땄는데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요? 하나만 먹으면 어떡해요. 여러 개 먹어봐요. 여러 개를. 제가 원래 하나씩만 먹었는데 비싸가지고. 아니요. 많이 먹어도 돼요? 예,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어때요?
많이 먹으니까 더 달아. 더 달아요. 그런데 어머니, 예, 아까 분명히 농약 안 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얀 거 농약 치신 거 아니에요? 이 하얀 부분은 농약이 아니고 블루베리 자체에서 생기는 당분인데요. 그러니까 안 닦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그냥 안 예. 닦아요, 이거? 예, 아, 예전에 모르고 이거 닦아 먹었는데. 예. 모르는 분은 그냥 뭐 닦아 보고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맛있네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수확한 블루베리는 열매가 무르지 않게 일단 기계로 열을 식혔다가 상품성에 있는 튼실한 녀석들로만 따로 선별해 포장. 출하 전까지는 저온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됩니다. 아, 어머니 여긴 좀 춥네요. 네. 이렇게 블루베리를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따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보관하려면 일반 냉장고는 15일 정도 가고 김치 냉장고에는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 그 뒤로 남은 게 있다면 냉동 보관. 아, 냉동 보관? 예. 어쨌든 차갑게 놔두는 게 좋네요, 보관은. 예, 시원하게 하니 좋죠. 팔공산의 전기로 키운 최고의 품질 유기농으로 재배한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803 블루베리. 아침에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지금 배도 좀 고프고요. 입도 좀 심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 배와 입을 책임지실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또 아침에 보십시오, 선생님. 블루베리 네. 이만큼이나 따왔습니다. 아, 싱싱하네요. 네. 이렇게 싱싱한 블루베리를 따오셨으니까 블루베리로 청을 담그고요. 네. 그걸 가지고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네. 근데 배는 안 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더치베이비라고 예, 아주 맛있는 팬케이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팬케이크는 아는데 이 더치 네. 베이비는 뭔가요, 선생님? 뜨거운 냄비에다가 부어서 그래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쫀득한 맛도 있는 독일식 팬케이크. 뭔가 네. 양도 좀 많아 보이는데, 선생님. 네, 맛있어요. 오,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줄 첫 번째 블루베리 요리 혁신폭신한 독일식 팬케이크 블루베리 너치 베이비입니다. 아, 선생님. 네. 벌써 더치 베이비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치 베이비만 네. 먹어서는 이게 목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저 에이드 네. 언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따오신 신선한 블루베리로 일단은 블루베리 청을 저희가 한번 만들고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시원하게 에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또 근데 이 네. 블루베리 청이 에이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일단은 빙수 여름에 얼음 갈아서 빙수할 때 위에 토핑으로 그러면 블루베리 빙수가 되잖아요. 네네. 네, 빵에 얹어서 블루베리 토스트 와. 또 가능하고요. 여름에 또 채소들 가지고 샐러드 많이 해 드시죠? 네. 네, 샐러드에도 블루베리 청을 이용해서 확 뿌려서 같이 먹으면 블루베리 소스 아주 특별한 맛이 와, 있거든요. 정말 멀티청이네요. 그렇죠. 입맛 없는 여름에 든든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해줄 블루베리 청 만들기. 설탕과 레몬, 블루베리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30분 정도 숙성하면 오케이. 촉촉한 너치베이비에 상큼한 에이드를 곁들이면 여름을 책임질 맛있는 블루베리 한상 완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루베리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이 팬케이크와 에이드, 뭔가 네. 힘이 불끈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블루베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여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블루베리 요리 도전해보세요. 더 좋고 땅신 좋은 803이 키운 블루베리. 여름이 선사하는 보랏빛 고물로 올여름도 겨뤄. 다 같이 힘내자고요.
사실 블루베리 먹다 보면은 겉 표면에 하얗게 있는 게 또 이물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당분을 담당하는 그 당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 씻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흰 게 묻어 있으면 더 맛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도 블루베리 참 좋아하는데 블루베리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저장성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 딱 제철이라 그러니까요. 블루베리 많이 드시고 여름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전북 정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정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명산이 있죠. 바로 내장산인데 사실 흔히 내장산 하면 가을 단풍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의 내장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내장산. 봄에는 꽃천지, 여름에는 하청음, 가을에는 만산홍엽, 겨울에는 동설주라는 별명을 가진 산입니다. 가보셨나요? 여름 내장산? 내장의 여름은 울창합니다. 숲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하게 둘러쳐진 하나의 녹색 장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나뭇잎과 또 그 주변에 흐르는 계곡들의 풍경을 보고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바로 하청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내장산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데요. 여름 내장의 짙은 녹음과 시원한 계곡물은 아는 사람만 아는 내장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여름 내장산에 한번 와본 사람이면 그 청량함을 잊지 못해 다시 찾곤 하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더위는 물론 근심까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가 많이 숲이 앉았을 때에는 햇빛을 마찬가지로 쬐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숲이 다 우거져서 사람 키보다 숲이 더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늘 속에서 쌩 돌아다니다가 즐기고 가는 거예요. 물에다 발 담그고 있으면은 정말 시원하게 좋다니까. 숨겨진 것이 많다 하여 내장. 과연 곳곳에 숨은 보물이 많습니다. 네, 이 꽃은요, 까치수영이라는 꽃이고요.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꽃으로요. 지금 탐방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내장산은요, 까치수영을 포함해서 집신나물, 또 산수국, 또 진노랑 상사 등 많은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버섯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장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에 몸을 실어봅니다. 내장산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이렇게 와보니까 시원하고 뭐 가을 맞지 않게 여름산도 괜찮네요. 녹색 융단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기암괴석도 내장산의 절경 중 하나. 가슴까지 시원한 여름 내장의 절경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여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았고 또 산이 경치가 좋으니까 더 좋았어요. 다른 데는 보면 뭐 이렇게 듬성듬성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갖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들이 가장 많이 초보자들도 갈 수 있는 잘 해놨나. 몇 번을 와도 늘 새롭고 볼거리가 많은 내장산. 내장산이 주는 기운에 잠시 몸을 맡겨봅니다. 금색 불상이 하나 있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감탄사가 나오네요. 너무 멋져요. 내장산 최고예요. 내장산 근처에는 내장산을 축소해 놓은 듯한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내장을 읊기고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생태공원은 시민들의 좋은 쉼터입니다. 내장산의 명물 사랑의 다리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내장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캠핑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개장한 국민여가 캠핑장은 내장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면서 시원합니다. 넓고 깨끗하고 일단 환경이 깨끗해요. 시원하고 내장산 하면 또
주변에 볼거리가 또 많잖아. 우선 차가 없잖아요, 여기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어른들은 놀고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지켜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장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은 여름 내장산의 보물이죠. 아이들은 벌써 신이 났네요. 드디어 캠핑의 꽃,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식사, 왠지 맛있어 보이네요. 일상에서 너무 찌들게 사는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나와가지고 이런 재미로 인생 사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초여름밤, 내장산이 주는 선물입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산 경치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짙게 드리운 녹음과 시원한 바람, 차가운 계곡물이 있는 여름 내장산. 내장산이 선사하는 청량함과 쾌청한 매력. 올 여름 어떠신가요? 정구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48분입니다. 우리 지역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걸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0에서 많은 곳은 100mm까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린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강원도 인제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종수 아나운서가 전국시대와 함께한 지가 몇 년 됐죠? 글쎄요, 2007년부터니까 이제 9년 정도 돼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혹시 네. 바퀴를 이용한 축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퀴요? 네. 바퀴 타이어 전시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처음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 바퀴를 이용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이 정도면은 세계 최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과연 바퀴 축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 이런 차 갖고 싶으시죠?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 저도 바퀴를 보면 막 굴리고 싶거든요. 세상 모든 바퀴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인제 바퀴 축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동그라미는 인제로 불러오라. 바퀴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축제. 바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인제 바퀴 축제가 시작됐다. 재밌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굴러간다는데 바퀴가 선사하는 신나고 즐거운 모험. 인제 바퀴 축제에서 만나보자. 조용하던 인제읍이 들썩들썩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어린이 취타대의 흥겨운 국악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인제 바퀴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도 총출동. 우렁찬 엔진 소리가 울리면서 가슴도 콩닥콩닥.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가수들의 멋진 무대로 인제 바퀴 축제를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바퀴로 즐기는 모든 재미를 주제로 한 만큼 바퀴란 바퀴는 모두 볼 수 있는데 모터사이클로 선보이는 아찔한 묘기들, 동작 하나하나마다 시선을 뗄 수 없다. 인제 바퀴 축제에서는 차도 춤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점핑카 퍼포먼스. 음악에 맞춰 바퀴가 통통 튀어오르며 자동차가 춤을 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제구는 내린천을 중심으로 해서 래프팅이라든가 번지점프, MTB 산악자전거 등 모험 레포츠의 도시입니다. 그 정점에 인제 스피드움이라는 자동차 경주장을 저희가 시설하게 됐고요. 그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동차라든가 바이크 이런 많은 경주가 열려서 동호인들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뭔가 없을까?
그러다가 세계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바퀴를 주제로 하는 자동차, 바이크, 자전거, 인라인까지 모든 바퀴를 망라하는 축제를 만들게 됐고 이제 올해 3회째 대회를 하게 돼서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해서 올해는 더욱 즐길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엔진 소리, 시선 사로잡는 기술을 선보이는 전국 엔듀로 챌린지 대회. 잘 닦인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험한 흙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는 경기다.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스릴과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데 멋진 자연 속을 달리는 것도 잠시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란 없다. 진흙탕을 빠져나와 또다시 달리는 참가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쉽지 않기에 도전하고 매력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파이는 마일 코스.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이 막아서도 레이스는 멈추지 않는다. 험한 길을 헤치고 달려나갈 때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 현대는 자동차 문명의 시대입니다. 자동차 문명을 가능케 한 발명품이 바로 바퀴죠. 여기는 바퀴공원입니다. 배울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네요. 이 세상 동그라미는 인재로 다 모였다. 바퀴를 주제로 꾸며놓은 인제의 바퀴공원. 바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폐 타이어를 이용해 예술가와 주민들이 만들어둔 바퀴 리폼 작품들. 검기만 했던 타이어에 알록달록 무지갯빛이 더해지고 우리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바퀴의 놀라운 변신이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인생도 둥글둥글 굴러가라는 듯 바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공간.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 있건만. 바퀴공원 둘러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바퀴의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굉장히 우리가 굴러가는 바퀴를 쓰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바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바퀴가 굴러가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굴러가고 계속 발전되는 바퀴를 가지고 또한 어떤 조형성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만들고 또 많은 어떤 관람객들이 함께 이 바퀴로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감상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어디든 굴러가는 바퀴들. 바퀴 축제답게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탈 것들이 마련돼 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자전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저 타볼 수 있을까요? 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네, 타실 때는 이 핸들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페달을 앞으로 계속 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 돌리면은 이게 100% 회전됩니다. 평범한 자전거는 가라. 바퀴 모양부터 특별한 이색 자전거들. 모양이 다른 만큼 달리는 재미도 남다른데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앞으로 달려간다. 이색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진 조직 리포터.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이건 와! 재밌는 이색 자전거, 아이들도 빠질 수 없다. 모양은 낯설지만 승차감은 굿. 혼자 타도 재밌고 가족과 함께 타도 재밌고. 신기하게 생긴 자전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이 쌓여간다. 자전거가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쉬워요? 네. 어린이집 건 쉬워요. 여기 건 어려워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는데 뜨거운 축제 열기를 식히려는 듯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축제 열기가 수그러들까요? 천막 안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 저마다 풍선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풍선을 불어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풍선 자동차. 있는 힘껏 풍선을 불어 자동차를 달리게 하자. 쌩쌩 앞으로 달려나가는 풍선 자동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예쁘게 그림을 그린 다음 가방 위에 놓고 기계로 누르면 나만의 에코백이 완성되고, 자동차 운전을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레이싱 시뮬레이터. 마치 진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생생한데 잠자고 있던 질주 본능이 깨어난 듯 달리고 달리고. 운전 실력에 따라 드라이빙 코스를 설정한 다음 운전을 해볼 수 있다. 진짜 레이서라도 된 듯 짜릿하다. 제가 운전면허 딴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장롱면허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운전해보니까 질주 본능이 살아납니다, 진짜. 와. 무더위를 즐겁게 이겨내는 방법. 바로 인재의 답이 있다. 뜨거운 태양의 계절, 동그란 바퀴와 함께 짜릿한 모험이 있는 곳. 세상의 모든 바퀴를 굴리며 무더위를 날리자. 올여름은 강원도 인제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동그라미는 다 모인 것 같은데요. 바퀴로 만든 축제,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뻔하지 않아서 더 편한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날씨도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얼굴 찌푸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마음을 이렇게 바퀴처럼 좀 둥글둥글하게 굴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최소리 아나운서, 네. 문어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네, 그렇다면은 이 문어 주로 어떻게 요리했으세요? 뭐 주로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은 보양식으로 해서 닭이나 오리와 함께 탕으로 끓여 먹기도 해요. 저하고 비슷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과연 제주에 사신 분들은 문어를 어떻게 드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동통통 쫄깃쫄깃 몰고 가세요. 쫄깃한 식감은 물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을 내는 문어. 최근 이 문어를 활용한 요리가 나날이 늘고 있다는데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다양한 문어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어 요리를 찾아 첫 번째로 찾아온 이곳. 오늘의 주인공 문어 등장. 골라먹는 재미있는 문어 요리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오. 보기만 해도 푸짐한 문어 요리들. 어머, 요리가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가지 문어 요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문어 모둠 되시겠습니다. 좀 문어를 좀 다양하게 좀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그냥 숙회만 드시는 것 같아서 뭐 약간 매콤하게도 드셔보고 달콤하게도 드셔보고 새콤하게도 드셔보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제주산 돌문어. 살아있는 싱싱한 재료로 쫄깃한 식감과 맛을 더해주는데요. 이제 재료를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 볼까요? 요리의 시작은 문어를 알맞게 삶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존에 삶던 그 문어 삶은 육수를 식혀서 보관했다가 뭐 문어죽이나 뭐 라면, 그다음에 이게 문어 삶을 때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문어를 준비했어도 잘 삶아내지 못한다면 문어의 맛을 제대로 살려낼 수 없다. 문어가 너무 질기지도 서리지도 않게 적당히 삶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끓는 물에 문어를 담은 다음에 약불로 1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추시고 끓이시면 돼요. 사장님 여기 모둠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손님의 주문이 들어와야 비로소 조리에 들어가는 사장님. 미리 삶아두었던 문어를 가지런히 썰어서 저기요, 근데요 4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미리 양념해서 준비해두면 안 되나요? 모든 재료에다 양념이 들어가서요 문어 특유의 또 맛이 또 없어집니다. 너무
양념 맛이 강해서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문어 모듬의 첫 번째 주자, 달콤한 맛으로 여심 사로잡는 문어꼬치. 버터에 구운 문어꼬치에 데리야끼 소스를 끼얹고 가다랑 어포를 얹어주면 끝. 이어지는 두 번째 주자, 매콤한 맛으로 승부한다. 문어 무침. 오이, 양파, 미나리 등등 여러 가지 채소와 문어를 양념된 고추장으로 버무리면 문어 무침 완성.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문어 모듬 요리. 문어 고유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문어 숙회를,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문어 초회를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 문어 꼬치와 매콤하게 즐기는 문어 무침까지. 모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맛있겠다. 먹도 먹어요. 드세요.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될지 푸짐한 문어 요리에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해서 먹어도 맛있고 꼬치로 구워 먹어도 맛있는 문어 모듬 요리. 평소에는 문어를 죽을 많이 끓여 먹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철에 보양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특히 이 문어를 많이 먹으면 여름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스태미나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여름철에는 아주 짱인 것 같습니다. 문어는 맛이 달고 짜며 성질이 차고 독이 없습니다. 문어에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타우린은 혈액 속 중성지질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피로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다가 그리운 계절 여름. 더운 날씨에 벌써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해수욕도 식후경.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는 문어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중국집 아닌가요? 눈과 입이 즐거운 문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위로 살포시 올라간 문어의 자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문어 짜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문어 짬뽕이었는데요. 이젠 문어 짬뽕의 시대는 그만 문어 짜장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어촌이라서 야채 및 식재료가 해산물보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채 대신 문어를 넣어서 짜장면 해줬던 기억을 되삼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공수되는 싱싱한 추자도산 돌문어가 기본. 추자도에 있는 이제 선배님이나 가족분들이 문어를 직접 어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살아있는 채 싱싱한 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주를 이루는 일반 짜장면과는 달리 주로 해산물이 사용되는 문어 짜장면.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춘장과 어우러지면서 맛을 더해주는데요. 면 위에 짜장 소스가 뿌려지고 그 위에 잘 삶아진 문어가 올라가면 문어 짜장면 완성. 싱싱한 문어와 해산물의 만남. 원조격인 짬뽕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싱싱한 해산물을 불에 볶아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을 만들고 완성된 짬뽕 위에 활용점정 문어를 얹어주면 비주얼부터 남다른 얼큰한 문어 짬뽕 되시겠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짜장면을 먹는 사람도 짬뽕을 먹는 사람도 누구나 신선한 문어와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이곳.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데요. 그 전에 먹었던 거랑 맛하고 틀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아직 얼큰한 음식을 먹기 힘든 아이들은 문어 짜장면을, 속까지 시원한 맛을 원하는 어른들은 문어 짬뽕을.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맛있는 문어 짜장과 문어 짬뽕. 이 식감이 되게 좀 이렇게 야들야들해야 되나? 그 국물이랑 이게 어울려지는 게 시원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매콤한 것도 그렇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에 문어가 들어가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짜장면이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고 더 식감을 맛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문어 요리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곳.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카페 같은데 어떤 문어 요리가 숨어 있을지.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뭐라고요? 떡볶이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문어 떡볶이.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국물 사이로 오동통한 자태를 자랑하는 문어인데요. 매콤달콤한 문어 떡볶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문어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살짝 살펴볼까요? 일단 양배추를 깔아주고 떡을 넣고 사리를 넣고. 저희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2-3번은 먹을 정도였는데 제주도 와서 뭘 해먹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위에는 문어 라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즉석 떡볶이가 없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떡볶이 마니아였던 부부가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개발하게 되었다는 문어 떡볶이. 개발 기간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떡볶이 재료 위에 살포시 올라간 문어. 과연 떡볶이 국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떡볶이. 이 시간을 질투할 수 없다. 급하게 달려나와 문어 해체 작업을 펼치는 사장님입니다. 문어는 질겨지기 전에 바로 드시면 돼요. 네. 불에 익히면 익힐수록 질겨지는 문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문어는 처음부터 미리 살짝 삶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언제나 테이블을 예의 주시하고 계신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문어 떡볶이. 맛은 어떤가요? 문어랑 떡볶이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떡이랑도 잘 어울리고 뭐 만두랑 라면이랑 소스랑 다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운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계속 땡기고 이렇게 땀을 한번 흘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훤히 드러난 냄비 바닥. 하지만 아쉬워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사장님 여기 밥 좀 볶아주세요. 네. 한국인이라면 역시 밥을 먹어줘야 든든한 느낌. 진하게 남은 떡볶이의 여운을 볶음밥으로 해소시켜 봅니다. 매콤한 떡볶이 국물에 문어의 감칠맛이 더해지고 치즈와 김가루를 살살 뿌려 한 입 먹으면 문어 떡볶이로 든든한 한 끼 식사. 어떠세요? 좀 먹을 때 매웠던 것들을 볶음밥 먹으면서 싹 입가심으로 하고 이제 배도 부르고 제일 맛있어요 볶음밥. 볶음밥을 먹으니까 이제 매웠던 걸 좀 중화시켜주고 치즈랑 뭐 이런 콘, 김 때문에 또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도 많이 차고 맛있습니다. 마무리로 좋습니다 볶음밥. 네. 문어와 떡볶이의 만남. 감사합니다.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문어 모듬 요리에서부터 해산물 가득한 문어 짬뽕과 문어 짜장면, 그리고 한 끼 식사로 든든한 문어 떡볶이까지. 맛과 영양, 즐거움이 가득한 문어 요리. 그 맛있는 활약은 계속됩니다. 쭉! 문어가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거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수 앞바다도 문어가 대풍이거든요. 이 제철 명절 문어 요리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글로벌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항상 그 시대의 세계를 주름잡던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도 있고요. 또 대륙을 지배했던 원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세계 제1차 대전 직전까지 강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의 터키로 잘 알려진 곳이죠. 맞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의 유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인데요. 과연 어떤 유산들이 펼쳐져 있는지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아시아와 유럽,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융합하며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낸 도시.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 빚어낸 찬란한 유산. 우리는 지금 문명의 용광로 이스탄불로 향한다. 동서양이 공존하는 터키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 지난 2014년 한 여행 사이트 조사 결과 인기 관광 도시 1위로 선정된 곳이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 이 푸른 물결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오랜 세월 충돌하고 융합하며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 그랜드 바자르. 58개의 좁은 길로 연결돼 있고 출입구만 해도 22개에 이른다. 1461년 오스만 제국 당시 세워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름 그대로 웅대한 시장이다. 세계 각국 하루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그랜드 바자르. 역사 속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영광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Şimdi bizim ülkemize halı için gelen çok turist var. Amerika kıtasından, Afrika kıtasından, Avrupa'dan gelen çok insanlar var. Biz bunlara sattığımız halılar o kadar çok beğeniyorlar ki. Çünkü halıda hem kültür hem de çok büyük bir emek var. 아시아와 유럽 두 개의 대륙이 맞닿은 곳에 위치한 그랜드 바자르. 수백 년 동안 동서양의 문물이 거래되어 온 곳인 만큼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랜드 바자르를 문명의 용광로라 부르는 이유다. Hoş geldiniz, sefa getirdiniz. Burası dünyanın göz bebeği. 4500 dükkan var. Osmanlıların zamanında kurulmuş bir pazardır. Burada kuyum, altın, aklınıza ne gelirse halı, hediyelik eşyada. Hatta lokumlarımız bile var. 문명 교류의 흔적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곳 이스탄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아야소피아 성당.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야소피아는 처음 그리스도교 성당으로 지어졌다. 이후 오스만 제국 시기에는 이슬람교 사원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방문객들을 맡고 있다. Çağından ileri bir yapıdır demin de söylediğim gibi. Çünkü böyle bir açıklığı geçmek o dönemdeki malzemeyle oldukça güç. O yüzden de işte 550 tarihlerden günümüze kadar çeşitli depremlere, zaman zaman yangınlara da maruz kalsa günümüze geliyor. O yüzden hepimizin öğrenmesi gerekli çok şey olan bir yapı. Zaman zaman takviye ediliyor ama hayatını sürdürüyor ve bundan sonra da insanlık var oldukça sürdürecektir. 아야소피아 성당은 서기 325년 비잔틴 제국 시기에 처음 세워졌고 200년 뒤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건축됐다.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과 아폴론 신전에서 운반해온 기둥과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석재들을 이용해 건설됐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미가 느껴진다. Your the interior, it's another world. Colorful, rich, with all of the materials, frescoes, mosaics. It's unbelievable. 동로마 제국의 가톨릭 성당으로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된 아야소피아. 가톨릭 성화와 코란 경전이 공존하고 있는 아야소피아는 이스탄불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질적인 문명이 신비롭게 공존하고 있는 아야소피아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2만여 명. 전 세계인의 발걸음이 모여들고 있다. I'm here in Hagia Sophia in Istanbul, Turkey. It's very, very beautiful. It's magnificent. It's an old church and also a museum and a mosque. I think it's magnificent, especially because they have kept the Christian part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Islamic, and they've made it into a museum so all religions can appreciate it. 오스만 제국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16세기 무렵, 그 영향력은 지금의 모로코까지 뻗어나갔다. 톱카프 궁전에서 만난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 메르텔. 남성적이면서 장엄한 음악이 톱카프 궁전 가득 울려 퍼진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함께했던 세계 최초의 군악대 메르텔. 화려했던 제국의 영광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톱카프 궁전은 과거 술탄의 거처이자
신하들과 함께 국가 정치를 논하던 장소였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70만 제곱미터의 톱카프 궁전에는 술탄과 그의 가족, 시종, 관료 등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했다고 한다. So first of all, the history of the town is attracting me or us, and we came here to see the points of interest, mostly the historical points. And this area here between Hagia Sophia and the Blue Mosque and the Topkapi Palace is, I think, the most important one. 네 개의 정원과 부속 건물로 구성된 톱카프 궁전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물론 술탄의 화려했던 생활 모습까지 엿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서로 다른 문명의 만남은 오늘날 다양한 유산이 되어 이스탄불에 뿌리내리고 있다. İstanbul'un en önemli özelliklerinden birisi de bu zaten. Çok farklı tarihsel katmanlar bir arada yaşıyor. Çok farklı medeniyetlere ev sahipliği yapmış bir ülkemiz, bir şehrimiz var. O nedenle çok farklı tarihsel katmanların eserleri bir arada. En büyük zenginliği o.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이스탄불. 이스탄불 역사지구 중심에는 터키의 대표적인 사원 술탄 아흐멧 모스크가 있다.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멧 1세의 명령에 따라 1607년에 짓기 시작해 1616년에 완공됐다. 아야소피아 성당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술탄 아흐멧 모스크. 당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아야소피아 성당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웠다고 전해진다. Sultanahmet 1607 tarihinde yapılmaya başlıyor. Yani yaklaşık Ayasofya'nın yapımından 1050 sene sonra. Ve İstanbul'daki son büyük külliye. Çünkü bu yalnızca cami değil, etrafında bir sürü yapılar var. Hemen şurada arkamızda medresesi var, öbür tarafta türbesi var, daha arkasında hamamı var ve çeşitli arkada bir çarşısı var. Silah satılan, Arasta denilen bir çarşısı var.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로 평가받고 있는 술탄 아흐멧 모스크. 도면은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260개의 창이 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비출 때면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블루 모스크로 더 많이 알려진 술탄 아흐멧 모스크. 2만 장의 푸른 타일로 장식된 모스크 내부 벽면 탓에 20세기 초부터 방문객들 사이에서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됐다. Halbuki 1980'lerde yapılan restorasyon sırasında gerçekte bu mavi boyaların daha sonra yapıldığı, orijinal boyaların kırmızı olduğu görüldüğü için onlar kırmızıya dönüştürüldü. Bugün içeriye girdiğiniz zaman o mavi hakimiyetini göremezsiniz ama Blue Mosque adı çok yaygınlaştığı ve hep öyle bilindiği için hala Blue Mosque diye kullanılıyor. 동서양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도시 이스탄불. 아시아와 유럽, 오래전 두 문명의 충돌과 교류는 빛나는 유산을 선물했다. 수백 년 지키고 이어온 역사의 유산. 그것은 지금의 이스탄불을 있게 한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성당 하나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흔적이 참 놀라운데요. 바로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인류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터키 여행, 내일도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과 전라좌수군의 역할 등에 관해 배우는 여수 청소년 이순신 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열립니다. 이번 이순신 학교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총 5기에 걸쳐 여수 한양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대상은 초등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 또 학부모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입니다. 접수 번호 및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우리 집 작은 정원 만들기 3차 특강이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순천 조례호수공원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한여름밤의 정원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강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참석 가능한 인원은 총 100명입니다. 가든 디자이너의 실내 가드닝 작품 시연 후에는 시민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지는데요. 질문은 사전에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나만의 실내 정원 가꾸는 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여수시에선 청소년 전래놀이 친구 양성 과정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모집 인원 총 25명이고요. 교육은 9시간 3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진남체육공원 스포츠센터 3층 여수시 평생학습관에서 이뤄집니다. 청소년 전래놀이 친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랄게요. 광양시에선 여름밤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선샤인 야경 투어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야경 투어는 7월과 8월 매주 토요일에 이루어지고요. 운영 시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투어 코스는 광양시 중마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하겠고요. 미래기골을 거쳐 이순신대교 먹을거리 타운으로 이어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출발 하루 전까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